챕터 1 기계 재료역학의 개요 9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링크를 핀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는데 2000N의 하중 P가 작용할 경우 핀에 작용하는 전다 능력은 약 몇 메가파스칼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때 핀의 직경은 1cm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핀이 전단 하중 P를 받고 있는데 자, 이 P의 크기가 2000N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핀이 전단되어 파괴되는 파괴 가상 면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이 두 군데가 나오죠. 두 군데가 한꺼번에 파괴되어야 전단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단 능력의 식을 한번 써보면 전단 능력 타우는 면적분에 작용하는 하중인데 자, 이때 이 면적이 이 원의 면적 두 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자, 원의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 분의 작용하는 하중 P이다. 자, 결국 이것을 정리하면 파이 d의 제곱분의 2P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 자, 파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D 제곱은 여기서 직경 1cm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메가파스칼 단위로 구할 거니까 1cm를 10mm 라고 해서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 제곱 들어가고요. 분의 2 곱하기 작용하는 하중 2000.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계산값이 12.73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은 메가파스칼과 같은 단위죠. 자, 우리 시험에서 문제에서 메가파스칼 단위로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자, 메가파스칼 단위 그대로 12.73 메가파스칼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10번. 볼트에 7200N의 인장하중을 작용시키면 머리부에 생기는 전다 능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머리부라는 것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이 원통형의 자, 볼트 아랫부분이 있죠? 이 아랫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7200N의 인장하중을 주고 있는데 자, 이때 이 머리 부분만 쏙 빼고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 원통 부분이 쭉 따라가서 이와 같은 부재가 쏙 빠져나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다 능력 타우는요. 면적분에 작용하는 하중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때 이 면적은 파괴 가상 면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파괴되는 것은 볼트에 머리가 닿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둘레면이 쏙 하고 빠져나온다. 파괴되어 빠져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파괴 가상 면적을 이 원통의 둘레면으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원통의 둘레면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와 같은 둘레면이 있는데 이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레면을 휴지심 자르듯이 딱 끝에 이 선을 따라서 잘라버리면 펼쳐지겠죠? 펼쳐지면 뭐가 돼요?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원주의 길이와 같죠? 원주의 길이는 우리가 파이 직경, 파이 곱하기 직경으로 표현을 하고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높이는 여기 두께 t라고 할 수 있겠죠? t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면적 A는 뭐가 돼요? 파이 d 곱하기 t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파괴 가상 면적 A는 파이 dt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파이는 그대로 파이 넣어주고 자, 직경 d는 25mm라고 나왔네요. 메가파스칼 단위로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밀리미터 단위 그대로 25. 자, 높이 두께는 18mm입니다. 분에 작용하는 하중 7200이다. 자, 이것을 계산을 하면 계산값이 5.09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나오게 됩니다. 자, 앞선 문제와 같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은 메가파스칼 되죠. 자, 그래서 5.09 메가파스칼이다.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그림과 같이 단면적이 2cm 제곱인 AB
CD 막대 B점과 A점을 연결을 하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가 0.01m, 즉 1cm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두 막대에 인장력을 가하여 느린 후 B점과 C점에 핀을 끼워서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 자, 이때 작용하는 인장력을 AB 부재, CD 부재 각각 P1, P2라고 하면, 자, 인장력의 크기는 양쪽으로 늘리는 힘이 서로 작용 반작용하여 똑같겠죠? 자, 똑같은 힘을 들여서 이 사이를 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작용하는 힘은 똑같지만 AB 부재, CD 부재가 늘어난 길이가 각각 람다1, 람다2라고 하면 이 람다1과 람다2는 다르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람다1과 람다2를 더해야 결국 이것은 총 늘어난 길이 이 사이를 메꿀 수 있는 람다, 즉 0.01m, 1cm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람다는 변형량인데, 변형량은 A2분의 PL로 구할 수가 있죠. 자, 람다2도 마찬가지로 A2분의 PL인데, 자, 이때 똑같은 게 뭐였죠? P1과 P2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로 표기를 하고요. 자, 단면적은 2cm 제곱이라고 똑같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A 똑같죠? 자, 이 세로 탄성 계수 200GPa로 똑같습니다. 자, 결국 길이만 다릅니다. 그래서 L1, L2라고 표시할 수 있고, 자, 이것을 정리를 해버리면 A2분의 P L1 플러스 L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장력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인장력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장력 P는 여기 있는 거 전부 넘어가면 되죠. 이 람다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람다 A2, 자, 그리고 분모에는 L1 플러스 L2. 자, 대입을 해보면 람다는 늘어나야 되는 길이 0.01m.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센티미터 단위로 쓰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센티미터 단위로 대입을 해보면, 자, 1cm이기 때문에 1, 자, 곱하기, 자, 단면적은 2 곱하기, 자, 이 세로 탄성 계수 기가파스칼의 경우에는 기가는 10의 구승이고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센티미터, 센티미터 단위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센티미터 제곱으로 바꿔줘야죠. 그럼 퍼 뉴턴인데 미터 제곱 넓이에, 이 미터 제곱 넓이에 들어오던 힘이 센티미터 단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줄어든 것이죠. 얼마나 줄어든 것이냐 봤더니 제곱 단위 붙었고 1m는 100cm이기 때문에 10의 100이 제곱된, 즉 10의 4승만큼 줄어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의 9승에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하면 10의 5승 되죠. 자, 그래서 10의 5승이 된다. 자,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게 되면 기가파스칼은 10의 5승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된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로 탄성 계수는 200에다가 10의 5승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 자, 그리고 분모에 있는 길이는 나와 있죠? 미터 단위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센티미터 단위로 바꿔주면 200cm 플러스 100cm다.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33.33. 자, 그리고 10의 3승 뉴턴이 되는데 여기서 킬로뉴턴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10의 3승 킬로로 보내버리고 133.33 그리고 킬로뉴턴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그림과 같이 순수 전단을 받는 요소에서 발생하는 전단 응력 70MPa, 세로 탄성 계수 200GPa, 포화송비 0.25일 때 전단 변형률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순수 전단이라는 것은 전단 응력만을 받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전단 변형률을 우리가 감마라고 표시한 것이었는데 이 감마가 들어가는 식 중 하나가
전단 응력은 전단 탄성계수 곱하기 전단 변형률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단 변형률을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전단 변형률로 정리를 해버리면 전단 탄성계수분의 전단 응력은 전단 변형률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준 것은 세로 탄성계수입니다. 전단 탄성계수가 아니라 세로 탄성계수 2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이 2와 G의 관계식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면 G를 구해서 전단 변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세로 탄성계수와 전단 탄성계수가 관련된 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식이죠? 에미야 식이 있었죠. 자, 에미야 이 국에는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엔 미역을 한 개 넣고, 자, 3분 카레에는 미역을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미역을 2개 빼라 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로 탄성계수와 전단 탄성계수가 관련된 여기까지의 식만 빼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G가 필요하니까 G로 정리를 해버리면 G 전단 탄성계수는 2m 플러스 1, 자, 괄호 열고 닫고 분의 m2다 라는 식이 나오죠. 자, 이때 포화송의 B로 주어졌기 때문에 포화송 수가 아닌 포화송의 B, 포화송의 B 어떻게 적용하죠? 포화송의 B는 포화송 수의 역수. 자, 위아래 포화송 B를, 즉 포화송 수의 역수를 곱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1 되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1 되고, 이거는 n분의 1 그대로 나오죠. n분의 1이 뭐예요? 포화송 B죠. 자, 그래서 우리 포화송 B를 표현하는 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1, 네, 이 2는 그대로 남죠. 2. 자, 이것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면 2, 1 플러스 누 분의 2 분의 타우. 자, 이것이 전단 변형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모 위로 올려주면 2 타우 1 플러스 누, 자, 그리고 2. 자,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전단 응력은 70이었죠. 자, 그런데 메가파스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뉴턴과, 자, 그리고 밀리미터 사용하면 메가파스칼 단위 되죠. 자, 그래서 자,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1, 자, 플러스 전단, 네, 이거 포화송 수, 포화송 B는 0.25. 자, 그리고 분모에 있는 세로 탄성계수 200기가파스칼인데, 자, 우리 메가파스칼 단위로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가파스칼이면 10의 3승 곱해줘야죠. 200 곱하기 10의 3승.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나오게 됩니다. 자, 파스칼의 단위로 위아래 분자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단위는 없죠. 변형률이니까 단위는 없이 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그림과 같이 원형 단면을 가진 보가 인장하중 90kN을 받는다. 이 보는 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로 탄성 계수가 210GPa이며 포화성 B는 3분의 1이다. 이 보의 최적 변화 델타 V는 약 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최적 변화 V, 델타 V는 우리가 나중 최적에서 처음 최적을 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 최적을 V2라고 하고 처음 최적을 V1이라고 한다면 델타 V는 V2-V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최적과 나중 최적만 구하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최적을 구하는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적 V를 구하는 식은 면적 곱하기 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길이가 L로 나왔으니까 대문자 L 표시해 보겠습니다. 원형 단면, 직경 D를 가지는 원형 단면이기 때문에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일 것이고 여기에 라지 L을 곱한 것이 최적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최적과 나중 최적을 한번 나눠서 구해볼 건데, 우리 처음 최적은 V1이라고 했죠. 자, 그럼 V1이면 처음 단면적 곱하기 처음 길이일 겁니다. 처음 단면적은 D고요.
처음 길이는 L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4분의 파이 D제곱 곱하기 L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양쪽으로 인장하중을 줘서 늘렸더니 길이는 람다만큼 늘어났고, 그럼 직경은 어떻게 되죠? 길이가 늘어났다면 직경은 줄어들겠죠. 직경은 델타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중 최적 V2는 4분의 파이, 이 직경인데 원래 직경 D에서 델타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D-델타 제곱이고요. 자, 길이는 람다만큼 늘어났다라고 했으니까 L 플러스 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자, 직경 D는 30mm, 길이는 5m이다. 그래서 D와 L은 지금 주어졌습니다. D와 L 주어졌어요. 자, 그럼 없는 거는 델타랑 람다 없죠. 자, 그럼 우리가 델타, 람다 구해서 대입을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람다 구해보겠습니다. 람다. 자, 늘어난 길이 람다는 A2분의 PL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여기 세로 탄성 계수 210 기가파스칼. 자, 밀리미터 단위로 넣읍시다. 210 곱하기 10의 3승. 저 곱하기 네. 면적부터 해야죠. 면적. 자, 면적 한번 보면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직경은 30mm, 30제곱 곱하기, 자, 200 곱하기 10의 3승 분의, 자, 하중 P는 90kN이라고 했습니다. 뉴턴 단위로 넣어야 되니까 10의 3승 곱해주고, 길이 L은 5m이다라고 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니까 5000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변형량 람다를 한번 구해보면 람다 값은 3.032mm 나오게 됩니다. 람다를 구했고요. 이제 델타 구해야죠. 델타. 델타는 우리가 델타로 시작하지 말고 포화송 B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는 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뮤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뮤는 종 변형률 분의 횡 변형률이죠. 종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변형량, 횡 변형률은 직경분의 변형된 직경량입니다. 자, 식이 조금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묶어서 분 뭐로 가죠? 그러면 람다 D 분의, 이렇게 묶어서 분 자로 갑니다. 델타 L.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델타로 정리를 해버리면, 자, 델타는 뮤 람다 D. 자, 그리고 분모에는 L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을 또 해볼게요. 뮤는 3분의 1이었죠. 3분의 1 곱하기 람다는, 자, 람다 위에 나와 있네요. 3.032 3.032. 자, 곱하기 직경 D는 30. 자, 그리고 분모 L 길이는 5000이다 라고 했습니다. L 통일성을 위해서 우리 대문자로 한번 써봅시다. 대문자 L. 자, 이것 또한 한번 구해보면 6.0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람다 값 구했고요. 델타 값 구했어요. 여기 더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 DL도 이제 대입해서, 자, 처음 직경과 처음 부피와 나중 부피를 한번 구해보면, 처음 부피는 값이, 자, 353 4291 자, 밀리미터 세제곱 나오게 됩니다. 자, 나중 부피도 V2도 한번 구해보면 353 5005 전화번호 같네요. 밀리미터 세제곱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V2와 V1, V2-V1 하면 된다. 델타 V는 V2-V1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대로 계산을 또 한번 해보면 계산값이 714mm 세제곱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그림과 같은 트러스가 점 B에서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5kN의 힘을 받을 때 트러스에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는 약 몇 킬로줄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챕터 1 기계 재료 역학의 개요만 공부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왜냐하면 챕터 2의 라미의 정리라는 내용을 배워야 여기 있는 부재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못 풀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당연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힘을 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작용하는 힘을 알려드릴게요. 그 알려드린 힘 기억을 해서 먼저 풀고 나중에 우리가 챕터 2 예제 풀러 들어갔을 때 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그럼 우리 탄성 에너지 구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하중, 여기 AB 부재에 작용하는 것을 TAB라고 해보고 이 BC에 작용하는 것을 TBC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TAB는 계산하면 몇 나오냐면 8kN 나오고요. TBC는 5kN 나와요. 자, 그럼 우리 저장되는 탄성에너지 U는 2분의 1 작용하는 하중 P에 곱하기 변형량 람다다라고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이때 2분의 1 P까지 쓰고 이 람다는 A 2분의 PL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2A 2분의 P 제곱 L이다라고 정리가 되죠. 자, 이때 단면적은 1.2cm 제곱으로 동일하고요. 탄성계수도 10의 6승 파스칼로 동일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것은 이 작용하는 하중과 자, 그리고 길이 L 다르죠. 자, 그런데 이 AB 부재의 길이는 40cm라고 나왔는데 BC 부재의 길이가 안 나왔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3대 4로 밑변과 높이가 표시됐을 때 이 빗변은 5가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면 되죠. 자, 길이원의 빗변의 길이 C라고 하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자, 그래서 3대 4대 5라는 거는 여러분들 암기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50cm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중과 길이를 모두 알았으니까 우리가 대입해서 구할 건데 트러스에 저장되는 총 탄성 에너지 U 토탈이라고 하면 AB 부재에 작용하는 것과 BC 부재에 작용하는 것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A2 분의 P 제곱 L로 표현을 할 건데 이때 단면적은 1.2cm로 같고 탄성계수 같습니다. 그래서 A2 같고요. 하중과 길이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하중은 1첨자 그리고 플러스 2A2 분의 하중과 길이에 2첨자 넣어서 표현하겠습니다. 분모가 같기 때문에 묶어주고요. 남는 거 분자에 P2 제곱 L2라고 표현을 하고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단면적이 1.2cm 제곱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때 센티미터 단위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게 키로 줄이죠.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센티미터 단위를 미터 단위로 바꿔서 대입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1.2cm 제곱은 미터 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10에 마이너스 4승을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도 되겠습니다. 10의 6승 분의 자, P1, 네, P1도 대입해야죠. 네, P1 값은 8kN이라고 했죠. 그럼 8. 자, 그런데 키로 단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10에 3승 넣어줘야겠고요. 여기에 제곱 곱하기 자, 길이 L1. 자, L1은 40cm입니다. 자, 그러면 0.4m다. 플러스 하중 5kN이죠. 그렇기 때문에 5 곱하기 10의 3승 제곱 곱하기 길이는 50cm, 0.5m다 라고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하면 탄성 에너지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하중을 뉴턴 단위로 넣었죠. 자, 뉴턴 단위로 넣었기 때문에 뉴턴 미터, 즉 줄 단위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킬로줄 단위로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곱해 준다면 우리는 바로 킬로줄 단위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158.85 킬로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번. 그림과 같이 초기 온도 20도, 초기 길이 19.95cm. 자, 지름이 5cm인 봉을 간격이 20cm, 20cm의 간격이 있어요. 이 두 벽면 사이에 넣고 봉의 온도를 220도씨로 가열했을 때 봉에 발생되는 응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때 이 열응력 구하는 공식 있죠? 열응력 구하는 공식은 시그마는 이 알파 델타 T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어디 나왔나요? 이 탄성 계수로 나와 있고요. 알파 선팽창 계수 나와 있습니다. 온도 변화량 220도, 20도 변화량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 대입해서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풀면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응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발생되는 응력, 즉 응력의 발생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죠. 지금 온도를 높였습니다. 온도를 높였다면 늘어나겠죠? 자, 늘어나다가 이 늘어난 부재가 반대편 벽에 딱 닿아야 그때부터 압축 응력을 받는 것이지, 닿지도 않았는데 압축 응력을 받을 수가 없죠. 자, 이것으로 구하는 것은 딱 맞게, 이와 같이 딱 맞게 20cm의 봉이 끼워져 있을 때 얘기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자라나는 구간은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틈새라고 하면 몇 센티미터죠? 0.05cm의 이 틈새를 메꿀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메꿈을 알 수 있는 방법, 열 변형량이 있죠. 자, 이 열 변형량을 구하는 식, 자, 우리가 앞서서 알파 델타 T L이다라고 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자, 우리가 이 응력은, 자, 응력의 면적을 곱하면 하중이 되죠. 자, 그러면 자, 열 응력식의 면적 A로 곱해서 열 하중식을 만들 수 있고, 자, 우리가 변형량 람다는 A2분의 PL이죠. 자, 그럼 A2 나눠버립니다. A2 나눠버리고 여기에 L 곱했더니 람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형량 람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람다 값을 알기 위해서 자, 선팽창 계수와 나머지들 대입해가지고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온도 변화량은 220에서 20 빼주고, 자, L은 길이, 자, 초기 길이 넣어야죠. 초기 길이 19.95cm, 19.95cm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게 몇이 나오냐면 0.0479cm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수치는 0.5cm보다 작죠? 자, 그러니까 이게 자라났는데 조금 못 가게 자라난 거예요. 이만큼 틈이 아직 있어요. 자, 틈이 있다라는 것은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응력 시그마는 0이다. 0이 답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더 꼬아서 낸다라고 하면 자라나다가 닿았어요. 딱 닿은 이후에 더 자라나서 응력이 생겼다. 그 응력 값을 구해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기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람다 값이 0.5가 될 때까지 그때의 온도 변화량은 이거를 자라나는 데 쓰게 했고, 자, 그 이후에 추가되는 온도 변화량, 자, 이것들이 결국 압축 응력을 발생하는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량 기존에 늘어날 때까지 필요했던 것 딱 빼버리고 나머지로 여기 응력식에 대입해서
구해내시면 응력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도 그런 문제 한 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챕터 1 기계재료역학의 개요 예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